9층 시사국의 유튜브 버전 킹층 가사국 레카K를 진행하는 KBS 김기화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곧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모두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요. 대보름이라는 명절이죠. 대보름이 뭐예요? 달이 아주 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번 주는 달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이 어디냐? 한국천문연구원이에요. 근데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는 달도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연구하고 계시는 심채경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달 탐사 행성과학하고 있는 심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니 회사에서 심채경 박사 모신다니까 알아. 네. 네, 다들 그분, 그 책 쓴 분, 뭐 TV 나온 분 이래서 내가 굉장히 귀한 분 모시게 됐네.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추석 되면 달 보고 막 소원 빌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가서 이제 막 탐사를 지금 하고 있는 위성도 있고 그런 시대죠. 다누리 위성이라는 거를 지금 쏴서 촬영도 하고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다누리 위성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애들이? 네, 다누리는 달에 착륙은 하지 않고 달 주위를 돌기만 하는 궤도선인데요. 궤도선. 네, 작년 여름에 발사해서 연말에 도착했고 시스템 점검을 잘 마치고 올해는 연초부터 계속 정상적인 관측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 안에 5개의 관측기기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관측기기별로 자기 임무를 맡은 대로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뒤로 좀 보이시죠? 실시간으로 지금 다누리군이 달을 막 돌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현재 위치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게 다누리 위성 이게 궤도선이라고, 그러니까 착륙하는 건 아니고 거기 착륙하는 건 아니고 다누리 이게 돌면서 이제 촬영하고 거기서 이제 정보를 모으는 건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달 탐사에 굉장히 지금 열을 많이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 찬드리안 3호 착륙했다고요? 달에? 네, 찬드라얀 3호가 달에 착륙했는데요. 2호가 원래 있었어요. 네. 2호도 이제 궤도선이랑 착륙하는 착륙선이 2개가 이제 같이 있었는데 궤도선은 잘 운영되고 있지만 착륙선은 그때 실패를 했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통신도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겨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추락하게 됐거든요. 그게 불과 몇 년 전인데 놀랍게도 그게 실패했지만 그거를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 네, 이렇게 해서 올해는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 착륙하는 게 어려운가 봐요. 물론 이렇게 어렵겠지만 우리가 알기로 이제 달은 뭐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돼서 좀 쉽게 내려올 수 있고, 왜냐면 대기도 없으니까 막 대기권 진입 막 뜨겁다 뭐 이런 거 없을 거라서 좀 비교적 쉬울 것 같은데 어려운가 봐요. 어떤 부분이 어려웠던 거예요? 네, 되게 잘 알고 계시네요. 영화를 많이 봤어. 근데 착륙할 때 이제 연료를 분사하면서 천천히 잘 내려와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보통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속도나 정확한 세기를 잘 맞추지 못하면 탐사선이 이제 휘청거리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마지막 선에 착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또 달의 지형이 굉장히 험준한 지형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네, 그래서 아주 편편한 지역은 많지 않고 또 요즘에 관심 있는 영역이 험준한 지형을 하필이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주로 그런 데 착륙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점점 도전적인 과제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달을 본 거는 옛날에 아폴로 평평했거든요. 영상 봤을 때는. 요즘 나오는 사진들 보면 막 산맥도 있고 뭐가 막 울퉁불퉁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데 더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아폴로 때는 비교적 평평한 지역으로 갔는데 그때는 일단 착륙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착륙 자체가 목표였으니까. 네,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으니까 착륙을 일단 안전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비교적 평탄한 곳에 착륙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좀 더 과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 혹은 탐사할 가치가 좀 더 많은 지역을 고르다 보니까 요즘에는 달의 남극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남극에 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남극에 뭐가 있나요? 남극이 일단 엄청 춥겠죠. 예, 남극이라고 하면 달도 남극이죠. 네, 지구처럼 달도 남극이 굉장히 추운데요. 너무 추워서 어쩔 때는 영하 200도 이상 내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1년 내내 해가 안 드는 지역이 있어요. 너무 지형이 험준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맥이 높거나 아니면 뭐 구덩이가 깊이 파여 있거나 하면 해가 아무리 높이 떠봤자 극지방에서는 해가 굉장히 낮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덩이의 안쪽은 해가 안 들겠죠. 거기는 거의 뭐 영하 250도 이렇게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물 분자 같은 게 있으면
보통은 달 표면에서 햇빛 받고 할 때 날아가 버리거든요. 근데 얼어붙어서 그대로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물 얼음이 달에도 있을 것이다. 네네, 그런 걸 추정하고 있고요. 달에서 만약에 물 얼음을 찾는다면 거기가 바로 탐사할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달 남극으로 많이 가는데 거기가 굉장히 험준한 지형이에요. 울퉁불퉁하고 수 킬로미터짜리 크레이터들이 막 파여 있고 그래서 착륙하기가 좀 어려운 지역. 크레이터라고 하면 이렇게 움푹 패인 곳을 크레이터라고. 충돌 크레이터, 충돌구인데요. 그러면 수 킬로미터라면 넓이가 수 킬로미터라는 거죠? 넓이가 수 킬로미터, 깊이도 네, 그 정도. 그렇게 깊게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굉장히 큰 크레이터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구나. 저 그런데 궁금한 게 이제 일본도 최근에 또 쐈어요. 네, 지금 가고 있어요. 물론 국민적인 관심과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왜 쏘냐, 왜 돈을 들여서 저걸 하는지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왜 강대국도 여기에 가서 뭐 먼저 내린다고 해서 땅 따먹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내 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지금 나서서 하는 겁니까? 우선은 과학적인 목적의 탐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린 궁금하니까. 인간은 항상 자연을 궁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도 거대한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을 탐사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달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지구 밖에 나갔을 때 가장 가깝고 가장 우리한테 친숙한 실험실이에요. 우주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나 없나, 우주에서는 뭘 해볼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실험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당연히 우주여야 하는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달이잖아요. 그래서 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해봅니다. 인간이 가서 우주 비행사가 가서 활동해보기도 하고, 뭐 물건을 장비를 설치해보기도 하고, 거기에 아마 기지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달 기지는 생각은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얘기는 실제로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지금 그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지를 건설하는 구체적인 기술, 벽돌이나 콘크리트를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도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달에서 여러 가지 우주 공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본 다음에 그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우리 인류는 더 먼 우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우주에 대해서 실험을 여기서 하려면 그 환경을 여기서 막 만들고 전혀 다르잖아요. 예, 막 지구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구에서 그 환경을 만드는 데만도 굉장히 이제 공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가는 게 낫죠. 그러니까 세종기지 같은 거구나. 네, 정확히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걸 세우러 간다고요? 네, 우리도 지구 남극에 세종기지, 장보고기지 있고 다른 나라들도 기지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특별한 실험실을 이제 달에 있는 실험실을 운영해 보겠다 이런 목표죠. 그건 누구한테 허락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막 세우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먼저 가서 세우면 장땡이. 예, 그 기지는 이제 저희가 쓰는 건데요. 다만 우주를 이용할 때는 평화적인 목적으로 모든 나라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조약은 있습니다. 아마 미국이 제일 먼저 세우긴 하겠죠? 중국일 수도 있고요. 진짜로? 네, 지금 어머. 중국이랑 미국이 둘 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중국도 아직 그 착륙선 보냈어요? 중국도 착륙선을 보냈고요. 중국이 궤도선을 2번 보냈고 착륙선을 3번 보냈고 그중에 마지막 착륙선은 흙을 캐서 지구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그 흙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엄청 빨리 따라왔네요. 뿐만 아니라 중국은 화성에도 지금 탐사선을 보낸 상태이고요. 우리나라보다는 더 앞질러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평소에 집에서 이제 우울할 때나 집에서 혼자 놀 때 화성에서 보내오는 그 영상 있잖아요. 4K 사진 이런 거. 그거 이렇게 컴퓨터 화면에 크게 틀어놓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걔 막 움직이는 것도 막 나오고 하잖아요. 그거 이렇게 보고 무슨 뭔가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데 화성에 대한 탐사선도 이미 중국이 보낸 상태. 보냈고요. 네. 여러분 중국이 굉장히 빨리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뒤에 보시면 밝아졌어요. 영상이 아까보다. 실제로 가고 있는. 궤도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도는데 이거 한 바퀴 도는데 얼마 정도 걸리나요? 2시간 정도 걸립니다. 2시간. 네. 2시간마다 계속 돌면서 뭘 이제 찍고 뭐 감마선 뭘 하고 뭐 이러고 온다고 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다누리 군입니다. 자, 근데 찬드리안 호 인도의 그 착륙선이 착륙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다누리 군이 찍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게 착륙선이 있는 지역을
다누리에 고해상도 카메라라고 굉장히 자세히 보는 카메라가 있는데요. 네네. 거기에 찍혔어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인도 과학자들한테 좀 이렇게 보내주고 그래요? 그럼요. 예, 그거는 이제 전 세계에 다 보도를 하는 것이니까 달 탐사에 대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아직도 있어요. 미국에 많던데? 안 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떤 탐사선을 전혀 다른 나라의 탐사선이 사진을 찍어줬다는 건 이 두 개가 다 실제라는 거잖아요. 이제 반박할 증거가 생기는 거죠. 음모론은 아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는 사람이 내려가진 않네요. 네, 지금은 아닌데요. 계획은 하고 있더라고요. 계획이라는 게 뭐 얼마나 그 후를 계획하고 있는지. 미국이 원래 계획은 24년에 착륙하는 거였고요. 내년에. 그런데 지금 아마도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25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주 탐사 계획은 항상 지연되기 마련이거든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연되는 게 굉장히 흔한 일이고요. 그래서 24년 계획이었는데 아마 25년이 될 수도 있겠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1, 2년 사이에 네, 나에겐 이게 두 번째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겐 또 다른 도약이다 이거 들 수 있는 그럴 수 거네요. 있죠. 네. 그렇구나. 미국 형님들이 또 한 발자국 가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인 달 탐사는 아직 좀 네, 지금은 우주 비행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는 유인 탐사는 조금 당장은 어려운 상황인데요. 유인 탐사를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일단 탐사선이 달에 가야 되니까 거기도 또 다른 종류의 배터리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우주인이 먹을 식량 같은 것도 필요할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달 기지를 나중에 짓게 된다면 대략 몇 년 정도 대충 예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요? 영화 더문 같은 거 보면 이제 막 거기서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달에 기지를 짓는 거는 우리 지구의 남극이라면 우리가 뭐 물자를 가져가거나 중장비를 가져가서 이제 건설을 한 사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달까지 가져가기는 좀 쉽지 않겠죠. 이게 어느 한 나라가 자력으로 하기에는 좀 힘든 거여서 미국이 혹은 중국이 달에 기지를 짓는다고는 하지만 그 나라들도 독립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여러 나라랑 협력해서 국제 기지로 지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참여하면 되니까. 그렇구나. 네, 굳이 뭐 우리나라 따로 뭐 미국 따로 이렇게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예, 공동의 연구 기지에 참여하는 것도. 공동 연구기지 좋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그런데 이 기지를 세우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야 그게 근데 이게 돈이 되냐, 이게 상업적 그 가치가 있냐 이런 좀 약간 시선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달을 뭔가 거기에서 뭔가 얻을 수 있는 상업적 가치 같은 것도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없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당장은 이득이 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주 탐사라는 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높은 수준의 과학 기술을 요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영하 뭐 150도, 200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 말인즉슨 그 정도 온도에서도 작동하는 기계를 만들어야 남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달의 남극에서. 그러면 달의 남극에서 그 정도 온도에서 버틸 수 있는 기계라면 지구상에 있는 아무리 추운 곳에서도 작동하는 기계가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우주 탐사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 지구상에서 그걸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고요. 예를 들면은 전자레인지라든지 와이파이가 이제 천문학 우주 탐사를 하다가 발명된 기술들이에요. 그래요? 네네. 전자레인지는 우주정거장에서 우주인들이 식사를 데우기 위해서 불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안전한 방법으로 음식을 데우자. 그게 전자레인지이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는 천문학자가 관측을 할 때 장애물 너머에서 오는 신호도 받으려고 하다가 개발된 기술의 예시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큰 전쟁을 한번 겪으면 기술의 진보가 확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또 전쟁을 기다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첨단 과학 분야에서 열심히 뭔가 추구를 하다 보면은 또 새로운 기술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당장은 와이파이를 개발하기 위해서 천문학자 그런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거를. 네, 당장은 손해일 것 같아 보이고 당장 이득이 없어 보이지만 그게 나중에 엄청난 이득으로 사실 돌아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필요한지 일상에서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다른 거를 추구하다 보면은 발견하게 되는. 예를 들어서 우주가 너무 추운 공간이니까 또 가혹한 공간이니까 탐사선의 겉을
비닐 같은 걸로 특수한 재질의 비닐 같은 걸로 감싸는데요. 아주 얇은 비닐인데 굉장히 얇고 가볍지만 튼튼하고 온도를 잘 보온을 시켜주는 그런 재질인데요. 이걸 어디서 보실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겨울에 패딩 조금 비싼 걸 사면 패딩 뒷면에 안쪽에 그 금박 비닐 같은 게 붙어 있는 패딩이 있습니다. 그게 더 따뜻한 거거든요. 아주 얇지만 보온을 훨씬 많이 도와주는 재질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주 공간에서나 지구에서나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실제로 이제 콜롬비아라는 회사가 그런 이제 옷 브랜드? 예, 옷 네, 브랜드, 네, 네. 아웃도어 네, 브랜드에서 맞아요. 사용하는 그런 기술, 그 소재를 똑같이 우주선 겉을 감싸는 데 사용하기도 해요. 그게 꼭 어디서 개발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기술을 서로 호환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첨단 과학 기술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첨단이니까 제일 끝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필요한지 몰랐던 거를 발견해내는 그런 역할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 달에 기지를 세우면 그 기지에서는 그럼 나중에는 뭘 연구할 수 있는 거죠? 우선 기지를 건설한다는 건 인간이 지구가 아닌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거주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탐색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구에서부터 벽돌을 가져가지 않아도 달에 있는 흙을 활용해서 벽돌을 만들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시험할 것이고요. 달에 있는 물 얼음을 캐서 그걸 추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이 있으면요 물을 뭐 마시는 데 쓸 수도 있고, 전기 분해해서 산소가 나오면 호흡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수소가 나오면 그걸로 로켓의 연료로 쓸 수도 있어요. 이제 달에서 로켓을 쏴서 다른 행성으로 또 갈 수가 있죠. 지구는 탈출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거대한 로켓이 필요한데요. 달은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지구에 비해서 달을 탈출할 땐 굉장히 쉽거든요, 비교적. 그러면 달 현지에서 연료를 조달할 수가 있다면 달에 탐사선 하나 한 번 갖다 놓으면 그 다음에는 달에서 그 연료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달에서 이제 뭐 화성을 간다든지 할 때 훨씬 더 쉽게 발사를 할 수가 있죠. 그건 진짜 그렇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지구에서 나가려고 하면은 연료를 엄청 많이 써야 힘들고 돼요. 푹 하면서 이렇게 가야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달에서 가려면 달에는 대기도 없고 중력도 6분의 1인데 거기서 쏘면은 연료를 조금만 쓰고도 멀리 갈 수가 있죠. 네. 그 다음 목표는 다들 화성으로 맞아요. 하는 거예요? 네. 화성으로 진출하는데 교두보 같은 역할. 네, 맞습니다. 예. 중간 정거장이 되는 거죠. 전 근데 뵙기 전에 다누리호 이제 좀 공부 하다가 제일 신기했던 건 여러분도 그걸 거예요. 이게 그냥 지구에서 달이 보이니까 우리는 자 여기서부터 최단거리 생각해서 한 50만 킬로 정도 되나요? 이렇게 가면은 되겠다. 쭉 가가지고 딱 앉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뭐랄까 어려워 보이던데. 네, 쉬운 일은 아닌데요. 직선으로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다누리가 지구를 탈출할 때 조금씩 탈출했고, 또 달에 들어갈 때도 한 번에 들어가지 않고 천천히 궤도를 점점 줄이면서 달 궤도로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속도를 조금씩 늘리거나 조금씩 감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를 조금만 써도 되거든요. 우주 공간에서는 가속할 때도 연료를 쓰지만 감속할 때도 똑같이 연료를 많이 쓰게 됩니다. 공기가 없으니까. 네네. 그 연료를 쏴가지고 멈춰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가려고 하면 출발할 때도 연료를 많이 써야 되고 도착할 때도 연료를 많이 써서 도착해야 돼요. 네네. 안 그러면 달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게 되잖아요. 너무 빨라서 멈추지 못하면. 근데 서서히 속도를 증가시켰다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면 에너지를 조금만 쓰면서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거기에 사람이 타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생명체가 타고 있지는 않으니까 뭐 조금 오래 걸려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좀 더 경제적인 방법으로 달까지 가는 좋은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간 거예요. 다이렉트로 쏴서 가는 경우도 있나요? 네, 사람이 탔을 경우에는 빨리 가야 되니까 너무 위험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주 공간에 뭐 4개월씩 우주선을 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폴로 우주인들은 2박 3일 정도 걸려서 가요. 그리고 달 근처에서 하루 정도 더 보내서 총 한 3박 4일 정도로 갑니다.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안 좋은 면이 뭐예요? 연료를 너무 많이 쓰게 돼요. 네, 그리고 도착할 때도 연료를 굉장히 많이 쓰면서 도착을 해야 되고 속도가 너무 빠르면 제어하기가 말씀하신 게 그 어렵습니다. 말씀이에요. 네. 근데 그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속도를 계속해서 조절하면 속도를 조절할 때마다 연료를 써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탈출할 때 너무 힘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서 줄여야 될 힘이 너무 많다는 거니까. 그래서 서서히 갔다가 연료를 조금만 쓰고도 속도를 바꿀 수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우주 공간에 그런 특별한 지점들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라그랑주 점이라고 부르는데 그 지점 근처에서는 연료를 조금만 쓰고도 속도를 빨리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영역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가서 라그랑주 점 가서 속도를 조금 효율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천천히 달에 진입하는 거죠.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지구가 있고 대기권이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가 힘이 많이 들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지구를 탈출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예. 엄청 힘을 많이 줘가지고 가는데 여기 뿅 나오면 여기부터 그냥 쿵 간다는. 네네. 우주 공간에서는 속도를 그대로 유지할 때에는 연료를 안 써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힘이 있으니까 여기서 그 힘으로 갈 수 이걸 있죠. 줄여야 되는데 이걸 줄이려면 이 힘이 더 드니까. 네, 계속 그 상태로 가버리면 도착할 때 또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갈 때는 어떨 때 가냐?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사람 탔을 때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간다. 근데 이제 우리 다누리쿠는 혼자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를 이렇게. 근데 저는 약간 뭐랄까 불안할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멀리 갔다가 또 오고 하면은 신호가 막 끊기면 어떡하나 막 되게 불안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우리나라는 사실 달 탐사를 처음 해보는 거였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궤도로 갔어도 사실 처음에 모든 연구원들이 다 긴장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 궤도는 우리만 사용해 본 게 아니고요. 전에 미국의 다른 달 탐사선도 그렇게 해서 갔고, 최근에 다른 일본의 탐사선도 그런 식의 궤도를 사용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궤도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궤도든 다 처음 시도해 보는 거지만 달 탐사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였어요. 어느 정도는 검증된 것 중에서 선택을 한 건데 저도 이게 좀 궁금했는데 이 연구원님은 이제 쐈을 때부터 스페이스X 로켓 쐈을 때부터 거기 궤도 안착할 때까지 그래도 계속 마음 졸이고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4개월 동안. 근데 그 기간 중에서 언제 딱 좀 안심이 됐어요? 언제 이젠 됐다 약간 이런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안심이 되는 것은 달 궤도에 진입할 때예요. 예,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다음이죠. 4개월 동안 불안해 하는 거죠. 지구에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얘한테 신호를 줘가지고 야 이제 달 가자. 그럼 그때 달로 가는 길로 가다가 또 달 근처 가서 이제 달에 포획되어야 되니까 그 궤도에 진입하는데요. 궤도에만 잘 진입하면 그 다음에는 정해진 우리가 목표했던 궤도를 찾아가는 거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조금씩만 수정을 하면은 이제 요렇게 지금 이제 안정적으로 잘 돌고 있죠. 여기 지금 빨간 줄이 막 가 있는데 이 몇 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네, 바로 이 직전 궤도들 몇 개가 같이 표시되고 있어서 거의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네. 이렇게 빨리 속도로 막 돌면은 많이 막 마모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달에는 대기는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여서 탐사선 본체가 마모되는 일은 별로 없고요. 이제 다만 계속 충전과 이제 방전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배터리의 수명이라든지 또는 이제 표면에 대기는 아니지만 우주에서 가끔 이제 작은 입자들이 날아오는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낡아갈 수도 있습니다. 충전은 뭘로 해요? 태양열로 해요? 네, 태양광 전지판으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다. 그러면 태양열 전지가 이 효율이 더 좋아지면 위성도 더 오래 쓸 수 있겠네요. 나중엔. 네, 태양광 전지라고 해야 된다고 굉장히 지적을 저도 많이 받아서요. 이 태양광 전지판으로 충전을 하고 있는데요. 해가 들 때는 이제 충전할 수 있고 해가 안 드는 지역으로 갔을 때에는 그 전력을 소모하면서 기다렸다가 다시 태양이 비치면 또 충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그러면 얘가 이 날개를 태양 쪽으로 이렇게 맞춰서 있어야 이게 잘 충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절이 바뀌면 각도가 조금 불리한 각도가 될 때 있거든요. 그럴 때 탐사선을 이제 반대로 뒤로 돌려서 또 운영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사진만 찍어서 보내면 사진만 찍어서 보내려 할 텐데 다른 정보들은 어떤 거를 이제 가져오나요? 네, 다누리에 5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3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카메라들이고요. 나머지 2개는 하나는 감마선 분광기. 감마선. 네, 그거는 표면에 있는 원소들을 탐색하는 건데요. 이제 어떤 자원이 있나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을 탐색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자기장 측정기예요. 자기장.
네, 달에도 자기장이 있는데요. 우리 지구도 이제 남극, 북극 쪽에 자북, 자남이 있잖아요. 예, 지구도 자기장이 커다란 자기장에 둘러싸여 있는데 달에는 자기장은 없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제 달 표면에 여기저기에 이상한 자기장들이 있어요. 기원을 잘 몰라요. 네. 규칙적이지도 않고 뭐 색이나 분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미스테리 중에 하나거든요. 달에 작은 자기장들이 여러 개 있는 게 왜 그런지 아무도 몰라서 그거를 이제 자기장 지도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관측하고 있어서.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가 지금 태양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지구의 자기장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네, 자기장이 굉장히 큰 보호막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서. 네. 그래서 지금 달에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기장이 있을런지도 모른다. 아, 네. 달이 전체적으로 큰 자기장이 있는 건 아닌데요. 중간중간에 이상한 형태의 자기장들이 조금씩 존재하기는 해요. 그러면 혹시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면 외부에서 오는 입자들로부터 좀 보호막이 되어주지 않을까. 그러면 탐사할 때 좀 더 안전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연구를 하고 또 그냥 달 전체의 특성을 탐구하는 정신으로 또 연구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작은 자기장이라고 하지만 뭐 요만한 자기장이 아니고 사이즈가 뭐요 정도 크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가봐야지 알죠. 네. 그래서 가봐야 되는구나. 네, 가봐야 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 자료는 상공에서 한 50km 정도에서 일부 지역을 찍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거보다는 높지만 1년 이상 몇 년 동안 이제 관측을 할 것이고요. 나중에는 또 착륙을 해서 또 살펴볼 필요도 있겠죠. 네. 지금 다누리호는 상공 몇 킬로 정도에서 보고 지금 우리는 100km 고도에 100km, 있어요. 50km로 못 내려가거나 안 내려가는 이유가 있나요? 100km가 가장 많이 선호되는 달 탐사선이 주로 사용하는 고도이고요. 나중에 임무를 마칠 때쯤에 뭐 고도를 낮추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임무가 끝날 때 좀 궤도 변경할 수 있나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저 얘기 듣다 보면 궁금한데 달의 표면에 그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감마성 분광기가 이제 알아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게 있는 것을 내려가서 퍼서 이제 연구하면 더 확실한 거겠네요. 네, 더 확실한데요. 덜 확실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네, 저희 지금 대전에 있잖아요. 예, 대전에 있는 놀이터 어느 한 놀이터의 흙을 펐을 때 이게 대전을 대표하는 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죠. 예, 너무 국소적인 자료잖아요. 예, 그래서 특정 지역의 그 지역의 데이터는 굉장히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그게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달에서 이제 표면에 내려가서 흙을 탐사하는 것도 여러 지역에서 해봐야 돼요. 몇 군데서만 해보고서 달을 다 알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예, 우리 그냥 정확한 데이터를 몇 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 표면에 막 촘촘하게 다 탐사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겠죠. 예, 달 표면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그 중에 대표되는 지역들을 이제 탐사해 보면 조금씩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박사님은 본인이 담당하시는 본인 전문인 분야는 어떤 거예요? 달 탐사. 저는 크레이터 안에 있는 토양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지금도 다누리에서 이제 편광 데이터가 내려오면 네. 저 그거 궁금했어요. 편광 렌즈, 편광 데이터가 뭐예요? 편광이란 게 어떤 거예요? 저희 다누리 달 탐사선에 편광 카메라가 들어 있어요. 이름이 폴캠이라고 지었는데 폴캠은 달 표면을 편광 카메라로 관측을 하는 건데요. 편광 카메라는 반사되는 모든 빛을 다 관측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각도별로 나눠서 본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빛에는 방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는 태양빛은 모든 방향이 다 합쳐져 있는 빛을 보고 있는 건데요. 편광에 대해서 언제 아실 수 있냐면 운전할 때 쓰는 선글라스가 있잖아요. 운전용 선글라스가 이제 편광 기능을 갖춘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표면에 햇빛이 표면에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오는 거는 그 부분은 걸러주는 거예요. 근데 모든 방향의 빛을 다 걸르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눈을 부시게 하는, 운전자의 눈을 부시게 하는 방향의 빛만 걸러주는 게 편광 선글라스거든요. 예, 그리고 계곡 같은 곳을 카메라로 찍을 때 어떤 경우에는 물이 반사돼서 계곡 바닥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 편광 필터를 잘 쓰면 그 바닥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사되는 빛은 걸러내고 요 각도에서 오는 네, 빛을 네, 예, 특정 각도에서 오는 빛을 걸러내거나 특정 각도만 관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방향의 관측을 다 하면 원래의 빛이 되는 거고 그걸 이제 각도별로 좀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기법인데요.
사실 평광 관측은 굉장히 오래돼 있고 안정돼 있는 흔한 기법이에요. 그런데 달 궤도선에서 평광 관측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 우연인지. 네. 근데 그거를 다누리가 세계 최초로 달의 평광 관측을 지금 하고 있어요. 평광 관측을 하면 좋은 게 뭐예요? 평광 관측을 하면 달 표면의 이 성질을 조금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냥 이미지만 관측했을 때 사진보다는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아, 계곡 물 얘기가 딱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네. 그 지금까지의 사진은 다 번쩍번쩍해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었을 수 있는데 세계 최초로 평광을 폴 카메라로 찍으면 요 그동안은 뭐에 가려져서 다른 거에 반사돼서 안 보였던 것도 볼 수 있다. 네, 다양한 각도에서 보니까 이 반사되는 표면의 성질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책상이 있을 때 똑같은 빛을 반사하지만 책상이랑 제 손이랑 이렇게 반사되는 빛의 양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반사되는 빛을 관측해서 표면의 성질이 어떤지를 역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 않고도 100km 상공에서 관측했는데 그곳의 평균 입자 크기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대박이다. 어떻게 하지? 그래서 굵은 흙이 굵은 입자가 많이 있는 성기에 있는 흙인지 아니면 고운 입자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계곡물에서 지금 이해가 이제 멈춰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찍었을 때는 번쩍번쩍한데 뭐 어떤 평광 렌즈를 딱 하니까 이게 바닥을 보기도 하고. 보인다면 그럼 이거는 물일 거다. 예를 들어서 역산해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물이 그냥 물인지 아니면은 약간 얼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르게 반사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네. 굉장히 중요한 임무. 그래서 평광 렌즈로 들어온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거예요, 박사님은? 예, 지금 이제 저는 그거를 뒤에 과학 연구를 하는 사람이어서 이제 네.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데이터를 이제 보내주나요? 얘가? 데이터 저희가 지금 잘 모으고 있고요. 그런데 우주에서 오는 데이터를 우리가 바로 컴퓨터에서 뭐 이렇게 클릭해서 열어볼 수 있는 형식으로 돼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주에서 오는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이 열어볼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해줘야 되고 찍었을 때 약간 왜곡이 있을 수 있거든요. 카메라가 이렇게 좀 기울여서 보기도 하고 하니까 또 지형이 다르고 그래서 그런 왜곡도 보정을 해서 이제 예쁜 사진으로 만들어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과학자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어요. 아, 그런 업무는 어디서 해요? 그런 업무를 저희 연구원에 저희 팀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예, 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진 않지만 지금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누리는 뭔가 찍어가지고 5개의 하나는 감마 분광, 하나는 편광 카메라, 폴캠, 그리고 하나는 그냥 화질 좋은 카메라. 그리고 2개는 뭐죠? 자기장 측정기. 그렇다. 자기장.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기장.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극지역만 보는 특이한 카메라가 있어요. 극지라면 남극 같은. 네, 남극, 북극, 고위도 지역만 보는 카메라가 있는데요. 그 지역은 해는 낮게 들고 지형은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그림자가 엄청 많이 지는 더 춥고. 지역이죠.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어둡고 그림자가 너무 많이 져서 지형을 알아보기는 좀 힘들어요. 네. 그런데 잘 보이는 지역은 하얗게 그냥 다 날아가게 냅두고 어두운 지역만 볼 수 있게 민감도를 높인 노출을 많이 주는 거구나. 그런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어두운 지역만 잘 보이게 하는 카메라가 있는데요. 얘는 이름이 섀도우 캠이고요. 섀도우 캠. 예, 그림자진 지역을 알겠어. 보니까 섀도우 캠. 예, 이 섀도우 캠은 미국에서 제공해서 저희 탐사선에 실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꼼꼼한 데를 잘 보려면은 노출을 확 올리니까 밝은 데는 어차피 잘 보니까. 네, 하얗게 다 날아가 버리는데요. 예, 다른 카메라가 보니까. 네, 네. 그러면 박사님은 그 섀도우 캠에서 오는 것도 되게 관심 많으시겠어요. 섀도우 캠의 자료에는 어쩌면 물 얼음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숨어 있을 수도 있어서 저도 관심이 있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누리가 열심히 지금 돌면서 찍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지금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연구 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내줄 건데 어떤 연구를 앞으로 좀 하시고 싶으신지 하실 계획이신지 이런 게 좀 있으시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다누리의 평광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평광 지도를 제작할 예정이에요. 전 세계 최초. 그럼요. 네.
이제 지구에서는 달의 앞면만 볼 수 있었는데 달 뒷면까지 이제 평광 관측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최초의 달 평광 지도를 이제 제작할 예정이고 그거 가지고 각자 이제 관심 있는 지역들을 또 분석해서 연구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누리 달 궤도선 말고 미국에서 보내는 달 착륙선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관측기기를 실어서 보내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어요. 착륙선에 관측기기 실어 보내면 표면에서만 관측할 수 있는 좀 더 이제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지금 2024년에 미국의 달 착륙선에 실어서 보낼 관측기기가 하나 선정이 돼 있는데 이름이 루셈인데요. 얘는 입자들이 얼마나 강한 입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를 이제 관측하는 기기예요. 그리고 저희가 3개를 더 준비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언제 어느 착륙선에 보낼지를 협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계속 우리는 그러니까 착륙선이 간다고만 하면 야 이거 좀 같이 가자. 네, 맞아요. 좀 실어 같이 가자. 네, 그 착륙선 저희가 준비하는 건 미국의 착륙선인데요. 예, 미국 착륙선에 우리가 공동 연구해서 같이 공동 연구할 수 있게 저희가 개발한 기기 싣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32년 정도의 달 착륙선 보내려고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2032년. 네, 2032년. 네, 이제 목표로 잡고 뭐 지연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때 또 착륙선에서 뭘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계속 준비하고요. 참 우리는 2030년이라 하지만 이 과학자분들은 거기에 실을 장비 개발하고 만들고 하려면은 30년 짧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주 숨가쁜 일정이 될 겁니다. 일정이고 좀 많은 이제 연구진들이 바쁘게 일하실 것 같은데,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심채원 박사님 만난다니까 뭐 자기 뭐 책 주택에 사인 받아러 그래서 이제 그분 바쁘시다 그랬는데 이런 책으로 또 이제 많은 이제 일반인들에게 이제 천문학에 대한 어떤 뭐랄까 호감 또 이제 그 거리감 같은 거 없애주시는 그런 역할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또 이런 책 같은 것도 쓰실 생각이 있으세요? 뭐 사람 이름 모르겠지만 예, 지금은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예. 다누리 이야기 좀 써주는 사람들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왜 보이저 1호인가요? 가다가 마지막 임무로 이제 지구를 돌아보면서 이제 찍어서 이제 뭐 페일 블루 다시었다 뭐 그런 이제 되게 막 짠한 사람들이 보이저 1호 안녕 뭐 약간 이런 그런 느낌도 있는데 우리 다누리호도 이제 쏠 때부터 마지막 임무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또 정리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게 될 것 같네요. 네, 뭐 비단 제가 아니더라도 네네. 예, 다누리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좀 그런 이야기를 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바쁜 시간 내주셨는데 이 심채영 박사님이 여기가 지금 한국천문연구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회의실에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 오늘 우리 구층 시사국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제 요 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셨는데 오늘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예, 저도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예, 직장에서 이렇게 놀고 다른 일 하니까 좀 재밌네요. 그렇죠. 여기 지금 외부 활동을 내부에서 이렇게 대놓고 근무 시간입니다. 근무 시간에 그렇게 하시고 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로 또 이제 추석 때 또 달 보면서 소원 비실 때 다들 이게 이때만큼 달을 많이 볼 때가 없을 것 같아요. 추석만큼 이럴 때 같이 한번 아는 척 좀 하시라고 알 수 있는 이야기 식구들과 이렇게 저기 지금 다누리 돌고 있다 이 말이야 그 얘기를 나누시라고 오늘 자리 마련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풍성한 추석 되시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밤.